안녕하세요. 조관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스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은퇴를 생각할 때 또 노후에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, 재테크 중에서 3재테크라고 제가 늘 주장을 하죠. 재물 재테크, 그리고 재주 재테크, 그리고 존재하는 재테크 이렇게 얘기하는데, 오늘은 재물 재테크와 관련해서 부동산의 아주 고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. 푸릉 램군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지금 33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램군님을 모시고요. 우리가 은퇴 전략으로서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다룰 것인지 한번 고수의 이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이고야, 아닙니다.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램군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우리가 그 저는 이제 은퇴자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십니다. 네. 또는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요. 네. 4050, 6070 이렇게 되는데, 이런 분들에게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면서 네. 지금 아파트 하나밖에 없고, 그리고 앞으로 재테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무슨 그렇게 큰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재테크를 한 건 아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부동산으로 좀 재테크를 하고 싶다는 이런 초보도 계실 거고, 되게 다 초보죠. 뭐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은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. 네, 뭐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 중에 네. 이렇게 은행 지점장까지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, 네.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긴 한데, 네.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뭘 하나 하고 지켜보면 네. 보통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가장 가벼우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스스로 하는 게 어려우니까 주변에 이제 인맥,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네. 지인 소개로 야, 이거 한번 이런 게 있던데 해봐.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알던 그 은행 지점장 같은 경우도 그때 저한테 여쭤봤거든요. 그 송도 신도시에 있는 그 지금 그때는 이제 벌써 좀 수년 전 이야기예요. 네. 송도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조금 새로 이제 분양한 오피스텔을 받아서 월세를 좀 받으면 어떨까, 예. 그런 조언을 구하더라고요. 예. 저는 좀 반대를 했거든요. 아, 왜냐하면 신도시에 들어오는 오피스텔이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분양해주는 분양사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이 정도 월세는 다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, 그렇죠. 실제 이제 다 지어지고 동시에 몇백 세대가 나왔을 때는 월세가 그렇게 높게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지어지고 나면 그 옆에 또 짓고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월세를 못 받게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공시기간도 좀 길어지고, 모든 오피스텔이 나쁜 건 아닌데 유독 조금 아름다워 보이는 신도시의 오피스텔을 꼭 하시려고 하더라고요. 신도시 아파트는 너무 괜찮은데 오피는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또는 그냥 멋져 보이는 거를 하려고 했다가 결과가 더 안 좋은 경우도 꽤 많더라.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요즘 이제 전국에서 뭐 세종시 이런 거 너무 이렇게 핫하잖아요. 예. 이름만 들어도. 예.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도 뭐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.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, 과거에 이제 그 아파트를 못 샀던 사람들이 그냥 또 이 상가를 또 많이 사시더라고요. 상가. 제가 아는 이제 은행이 아니라 병원 이제 하시던 분이 네. 결국은 이제 상가를 샀는데 그걸 꼭 또 저기 세종시에 가서 샀거든요. 근데 2년 넘게 공실이었어요. 그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, 상가는 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지만,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주택 비중보다 상가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. 왜냐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걸 많이 분양해서 많이 팔고 가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. 일단 팔고 나면 끝나니까. 근데 그것들을 이제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예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. 예뻐 보이는데 독이 있다. 예. 오히려 차라리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기신도시, 뭐 조금 허름해 보이는 뭐 저기 옆에 뭐 부천시, 안양시, 모든 게 완벽하게 이미 이루어진 도시들이 있잖아요. 예. 뭐 서울을 포함해서. 예.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.
누가 봐도 딱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거고 그 정도 월세를 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허름해 보이는 곳이 우리가 노후를 준비했을 때 선택했을 때 오히려 더 안전한 자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토지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토지 투자를 또 아는 지인 건너가지고 그분이 진짜 이거 괜찮은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덜컥 사면 맹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땅인 거죠. 그거를 사는데 원래 땅은 좀 비싸다 보니까 그걸 또 굳이 여러 개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뭐 소액으로 3천만 원, 4천만 원 할 수 있다고 유혹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야 부동산 투자는 결국은 땅이지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들이 한 달이 건너면 맞아 나 그거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좀 피해도 사실은 훨씬 더 좋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 뭐 한 채씩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노후 준비할 때 사실 노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 이런 거 들고 있어도 10년 뒤에 뭐 10억이 오른다 한들 그렇죠. 사실은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형도 필요하고 수익형도 필요한데 노후가 된 분들은 당연히 수익형의 비중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. 근데 보통 젊을 때야 사실은 시세 차익형 이런 아파트 같은 것들이 한 80% 이상 있고 뭐 수익형이 20%만 있어도 되는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수익형이 한 적어도 50% 많으면 70%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면 좋을까. 사실 그것만 알아도 오늘 이 시간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안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상가.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상가 주택. 좀 더 가면 다가구 주택. 이런 것들 하거든요.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보태면 그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는 것들일 수 있는데요.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. 뭐요? 지식산업센터. 지식산업센터. 네.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도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로 쓰는 공간이거든요. 상가보다 훨씬 더 사용을 하는 사람이 오피스 용도를 쓰기 때문에 공실이 적으면서도 그리고 월세가 탄탄하게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뭐 물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. 그랬을 때 이 물류센터가 도심 내에 있기는 어렵고 도심 약간 외곽에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물건들을 계속 이제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공장들이 필요해요. 조금 이렇게 층고가 높으면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은 전부 다 전세는 없고 다 월세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공장들은 안전한 자산이고 또 토지를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또 잘해줘요.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월세를 받았을 때 또 나름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것들도 같이 검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. 오히려 너무 조그만 원룸 뭐 이렇게 오피스텔 이런 것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뭐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안에 뭐 냉장고도 있어야 되죠. 뭐 세탁기도 있어야 되죠. 시간 지나면 걔네들 다 노후화가 되죠. 또 새로 바꿔줘야 되죠. 도비장판도 뭐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 관리할 게 거의 없거든요. 그거 다 비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를 또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토지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일이 잘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어떻습니까? 지금 랭군님께서 우리가 은퇴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그 투자를 하려면은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려면은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토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, 물류센터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.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? 또 그 외에 또 팁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. 보통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제 동료들을 보니까 30대 시절에, 지금 저는 40대이기는 한데요. 보통 다 뭐를 추구하냐면 안정을 추구하거든요.
그래서 항상 취업을 할 때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하면서 그런 곳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리고 나면 뭘 하냐고 딱 보면 이제 한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넘게 하다 보면 이제 편안함을 추구해요. 그냥 그 회사에서 그냥 계속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.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50대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노후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30대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순서를 바꿔야만 한다. 시작하자마자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놔야 된다. 그리고 노후 준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욕심을 좀 더 내려놓고 편안함이나 안정을 추구해도 괜찮다. 재테크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역순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냥 뭐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? 저는 이게 노후 준비의 전체라고 보지는 않아요.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결국은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사실 매우 어렵거든요. 특히나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것이냐.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부동산도 결국은 돈을 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조금 더 나아가면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봐요. 사실 은행이 하는 일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그렇죠. 부동산 재테크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를 바로 돈으로 안 빌려주고 부동산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빌려주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안 떼일 수 있을까?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? 그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. 사실은. 근데 그 눈이 사실은 처음부터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노후가 돼가지고 노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. 근데 보통 노후에 보면 가장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조금 그 종잣돈이 많으세요, 보통.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으니까. 근데 이게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고. 자금이 많은 것도 리스크예요. 이 자꾸 어딘가에 그냥 보내버리려고 그렇죠. 하거든요. 그렇죠. 이걸 급하게 보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 이게 늦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50, 60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노후는 한 번만 잘 세팅하면 되는 거거든요. 부동산 입장에서는. 그래서 우리가 한 1년이든 3년이든 심지어 길게는 5년이든 내가 지금이라도 30대 만약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조금 하시고 그리고 되게 재밌거든요. 부동산 임장도 너무 재밌고요.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 나가시면서 눈도 조금 키우시고 그렇게 키운 눈을 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사방팔방으로 다 알아보고 내가 직접 다 가봤는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겠다. 그 확신이 섰을 때 투자로 조금 시작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오늘 참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. 역순으로 생각하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노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잘 생각해가서 부동산 투자에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셨죠? 아무쪼록 재테크 잘 하셔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별 말씀을요. 이 동영상 좋았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푸른 램군 채널도 많이 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